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Chapter 1의 The Income Tax Return 부분 중에서 이 withholding tax와 estimated tax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withholding tax는 원천징수 세금이고요. 그리고 estimate tax는 중간예납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왜 하느냐고 하면은 이제 IRS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세금을 제때제때 콜렉트를 하는 게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런데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1년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 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까먹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세금 내야 될 돈을 다 써버려 가지고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국에도 이 제도는 똑같이 있죠. 직장인분들 매달 월급에서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사회보장세,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죠. 그런 부분 항상 원천징수가 되죠.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 월급 명세서를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 부분이고, 또 한국에서도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 매출이 올해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거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이제 부가가치세를 미리 정기 신고하기 전에 이만큼 중간 예납해라 라고 항상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그런 제도가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동일한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withholding 먼저 보시면은 여기 교재에 자, the federal income tax is a pay-as-you-go tax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pay-as-you-go tax 이 부분이 바로 그 인컴 소득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기다렸다가 이 세금을 연말에 내는 것이 아니라 인컴 발생할 때마다 그때 세금을 연중에 대부분 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이 withholding 원천징수란 제도와 또 estimated tax 이 중간 예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pay as you go tax다. federal income tax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withholding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your employer probably withholds income tax from your pay라고 되어 있죠. 월급에서 고용주가 항상 원천 징수를 합니다. 자, 근데 월급뿐만 아니라 이제 그 withholding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gambling winning 같은 경우에 카지노에서 만약에 이제 잭팟을 터뜨려서 상금을 받게 되었다. 이 경우에도 원천 징수를 안 하면 어떨까요? 그냥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상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물론 이제 연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어떤 거래를 성사시킨 후에 커미션을 받는다든지 하면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stimate tax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납부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줄 보실게요. If you don't pay your tax through withholding or don't pay enough tax that way. 즉, 그 원천징수를 통해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아니면 원천징수로 내긴 했는데 이제 그 금액이 충분하게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 그때 바로 이 중간 예납을 통해서 세금을 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021년도 소득을 4월 15일까지 텍스 파일링을 하죠. 근데 이때 세금 신고를 하면서 이제 2021년 소득에 대해서 이제 원천 징수되었던 그런 세금을 같이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점에서 실제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원천 징수된 것이 많이 적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2022년도 소득부터는 이제 estimate tax를 내라. 그때 이렇게 해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래서 withholding tax는 내가 얼마나 원천 징수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교재에 보시면 W2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내가 벌어들인 그런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원천 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는 바로 월급 같은 경우에는 이 wage and tax statement인 폼 W2를 직장에서 받게 되고요. 그리고 gambling winn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W2G라는 이런 양식을 돈을 지급하는 측에서 이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1099 시리즈 폼이 있죠. 이 부분은 어디에 고용되어서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투자를 통해서 이자나 배당 소득을 받았다, 또는 연금에서 이제 돈을 지급받거나 사회보장 금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1099 양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천 징수가 얼마가 되었는지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1099 폼은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름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요 1099 DIV, 요거는 배당 받았을 때 증권사에서 이런 1099 DIV 양식을 줍니다. 거기에 내가 배당 얼마나 받았는지, 거기서 이제 세금이 얼마나 원천 징수되었는지 나오죠. 그리고 1099 INT, 이거는 이자입니다. 이자를 받았을 경우에 받는 양식이 1099 INT이고요. 그리고 1099R, 이 부분은 이제 연금을 받았을 때 연금에서 얼마나 세금이 원천 징수되었는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SSA 1099 폼, 요거는 Social Security Benefits, 사회보장연금을 지급받았을 때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요 양식을 그 다음에 1월에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베네핏을 받았는지, 그리고 원천 징수가 얼마가 되었는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원천 징수하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내가 첫 번째가 the amount you earn, 즉 이제 당신이 얼마나 벌었는지, 그 다음에 payroll period라고 해서 월급제인지 아니면 주급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이 W4라는 양식에 있는 인포메이션들이 바로 원천 징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 금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W4 양식은 이제 직장을 처음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써서 제출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그 중에서 한 가지 양식을 받는 게 바로 W4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정보는 filing status, 즉 내가 싱글인지 아니면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잡에서의 인컴이 또 있는지, 그리고 부양가족 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소득공제를 선택할 건지,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포함되는 주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은 whether you want an additional amount withheld 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더 원천 징수를 해달라 라고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W4에다가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 보실게요. 여기서 whether you are claiming an exemption from withholding, 즉 이 원천 징수 면제를 원하는지 또 적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마지막에 a number of withholding allowances라고 있습니다. 즉 withholding allowances가 몇 개인지 또 들어갑니다. 자, withholding allowances라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withholding은 원천 징수가 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항목이다. 그래서 이 allowance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천 징수는 적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의 이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allowance가 0입니다. 0개고요. 그리고 내가 싱글이고 잡이 하나가 있다 라고 하면은 allowances가 1개.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도 이제 2명 이상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allowances가 3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연중에 써야 될 돈도 많다 보니까 원천징수도 좀 그만큼 줄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exemption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exemption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W4 양식을 통해서. 자, 그러면 exemption 같은 경우에는 자, 원한다고 다 이거를 원천징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왜냐면 낼 돈은 원래 천천히 내는 게 제일 좋다 보니까 다들 안 내려고 하겠죠. 그러다면 withholding을 하는 의미도 없어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exemption을 하는 부분은 그 자격 요건이 이 교재에 보시면 1번 항목, 2번 항목에 있습니다. 1번 항목 한번 보시죠. 자, current year에 당해에 자, 이 뒷부분 보실게요. Because you had no tax liability. 즉, 당해에 낼 세금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next year, 내년도에 어떤가요? You expect to have no tax liability. 즉, 내년도에도 낼 세금이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야 됩니다. 요약하면 어떤가요? 결론은 세금 안 내도 되는 사람, 세금 안 내도 되는 사람은 어차피 withholding을 해도 나중에 리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withholding exemption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즉 낼 세금이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 절대 이 원천징수 면제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estimated tax 볼게요. 자, 그럼 중간 예납은 또 어떤 경우에 중간 예납을 해야 하느냐? 아까 처음에도 살짝 말씀드렸죠? 어떤 경우인가요? estimate tax를 내야 되는 경우. 즉,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올해 소득에 대해서 estimate 중간 예납을 4번에 걸쳐서 미리미리 세금을 내라 라고 하고 그렇게 고지서가 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기에 You must pay estimated tax for current year if both of the following applies 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보실게요. 자, at least $1,000 in tax. 즉, 올해 내야 될 세금이 1,000불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이 estimate tax 요건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withholding 된 그 세금이 요 두 가지 1번하고 2번 항목 요 두 가지 중에 더 적은 금액보다 적다 라고 하면은 이제 estimate tax를 내야 되죠.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즉, 올해 내야 될 세금의 90%에 해당하는 세금, 그리고 전년도, prior year입니다. 전년도의 세금의 100%, 이 둘 중에 smaller, 작은 금액보다도 이제 더 작게 원천징수가 되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내야 된다는 거죠. estimate tax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 estimate tax는 뭐 사업자든 직장인이든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잡을 여기서는 가지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두 회사의 고용주가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잡을 두 개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두 회사의 고용주는 각각 이제 이 사람이 다른 잡에서의 얼만큼의 소득을 벌어들이는지는 이제 고려를 못했죠. 아마 이분이 W4 아까 그 양식에서 그 부분을 기재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못하고 이제 본인 회사에서 주는 그 월급
소득 그 직원의 소득의 기준에 맞는 그 세율을 적용해서 원천 징수를 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4월 15일까지 그 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 두 가지 잡에서의 소득을 다 합해서 신고를 하죠. 그래서 합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소득도 훨씬 높아지고 소득 구간도 높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세율도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야 될 세금이 원천 징수된 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estimate tax를 내라라고 이렇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해 4월 15일까지 텍스 파일링을 하고 세금을 내잖아요. 자, 근데 중간 예납 estimated tax도 이제 올해 소득에 대해서 1년 중에 이제 4번에 걸쳐서 나누게 돼 있는데 그 첫 번째 납부일이 바로 4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4월 15일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그 추가적인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올해 소득에 대한 그 4분의 1 정도의 금액을 또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세금을 다 납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그 부분을 예상을 하지 못하셔가지고 이제 여행 가려고 다 계획 잡으시고 이제 돈도 얼만큼 지출해야겠다 생각하시다가 이제 여행까지 취소를 하시고 세금을 내려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바꿔 얘기하면은 자, 이 1000불보다 낼 세금이 내가 올해 내야 될 세금이 더 적다. 그리고 이 기준 올해 세금의 90%, 전년도 세금의 100% 둘 중 작은 금액보다 내가 낸 세금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estimate tax를 안 내도 되겠죠. 그래서 이 estimate tax를 안 내도 되는 경우를 여기 보시면은 나오는데 no penalty라고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즉 원래는 estimate tax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내면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근데 no penalty인 경우는 어떤가요? estimate tax를 안 내도 되는 경우에는 안 내도 당연히 페널티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여기 general rule, 아까 말씀드린 기준 있죠? 요 올해 세금의 90%, 전년도 세금의 100%, 요 둘 중 작은 금액보다 내가 더 낸 세금이 많다 라고 할 경우에 이제 estimate tax를 안 내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내가 앞으로 내야 될 세금이 즉 원천 징수했거나 다 내고 나서 이제 앞으로 더 내야 될 세금이 1000불보다 적게 남아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estimate tax를 안 내도 되겠죠. 또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바로 자, 전년도에 tax liability가 없었다. 전년도에 세금이 제로였다 하면은 이 경우에도 이제 estimate tax를 안 내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estimate tax를 언제 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앞에 보시면 표 요 중간 부분 보시면 됩니다. 자, 4월 15일 이거는 텍스 파일링 날짜하고 처음엔 똑같죠. 요 4월 15일 그리고 6월 15일, 9월 15일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 15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4분의 1씩 나눠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조금 예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외되는 부분이 바로 이 special rules라고 해서 이제 farmer나 fisherman 같은 경우는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좀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뭔가 하면은 보통 일반인들은 1년 중에 이제 4번에 걸쳐서 estimated tax를 내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맨 마지막 납기일인 내년도 1월 15일 그때만 한 번에 내면은 됩니다. 훨씬 부담이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 기준이 아까 estimate tax를
안 내도 되는 기준 요거 말씀드렸죠. 요 기준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current tax 현재 올해 세금의 90%는 그대로고요. 그리고 전년도 세금의 바로 100%가 아니라 이 farmer나 fisherman 같은 경우에는 바로 66점 하고 3분의 2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66.6% 정도, 즉 전년도 세금의 66% 정도 아니면 올해 세금의 90% 둘 중에 적은 금액보다 더 세금을 많이 냈다라고 하면은 estimate tax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이분들은.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AGI가 AGI 뭐죠? 저희 기억하시죠? Adjusted Gross Income이죠. Gross Income에서 이제 above line deduction으로 공제되는 항목들 빼고 나온 그 인컴이 AGI죠. 그 AGI가 15만 달러를 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100%가 아니라 110%로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많다 보니까 estimate tax도 더 많을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바꿔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110%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만약에 estimate tax를 안 내도 되는 그런 자격 요건에 본인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W4 양식에 이제 exemption이라고 크게 써서 네, 제출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exemption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withholding tax와 estimate tax에 대한 그런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